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문화경제포럼 회원님들.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면 길고 굉장히 짧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쫀득하게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같이 보내실게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한복을 참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세요. 아, 오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요. 아, 혹시 국악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인상 깊은 질문 중에 하나는 혹시 무속인이세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21세기의 풍속도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거기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제 그림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한복을 입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회원님들 중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짧은 동영상 잠깐 먼저 준비했거든요. 네, 강연 전에 먼저 동영상 보실게요. 이번 해태제과 연양갱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할 때 제가 신작을 제작을 했거든요. 바로 제목으로는 신십장생도라는 그림인데요. 왕의 병풍으로 사용이 되었던 1월 오봉도라는 그림과 이제 십장생도 10가지 장수하는 사물을 10가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합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금으로 치면 뭐 저희가 합격 엿을 선물해 주면요. 아, 내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옛날엔 이렇게 복숭아 그림을 보면 아, 나 오래 살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봐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사실 더 이상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사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요즘은 건강을 기원하는 어떤 딱 보기만 해도 건강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요. 운동을 할 때 저희 건강해지려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등산, 사이클, 낚시, 축구, 골프인데요. 운동 종목 중에서 분명 즐기시는 운동이 한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종목 5가지와 함께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는 꼭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마인드맵을 꼭 만들어 보고는 하는데요. 우선 연양갱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화두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세요 혹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세요 라는 메시지는 장수를 뜻하는 십장생도로, 그리고 지켜드릴게요 라는 의미는 수호의 의미를 갖고 있는 1월 오봉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병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병풍은 또 나중에 형태와 연결이 됩니다. 건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는 복숭아가 건강이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요즘 건강과 가장 많이 연결이 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양갱이 특히 함께 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운동 종목 5가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병풍에서 우리가 형태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연양갱의 모양은 다른 양갱에 비해서도 굉장히 긴 형태입니다. 사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까다로운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병풍처럼 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모으는 재미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몇 개를 모으면은 이게 그림이 하나가 다 되도록 할까라는 고민이 곧장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5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5의 의미는요, 완성, 사랑, 화합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골프할 때 저희 간식 캐디 선생님 것까지 5세트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개가 하나가 되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현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종목 5가지를 골라보자라고 해서 등산, 사이클, 낚시, 축구, 골프 이렇게 5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패키지 하나하나만으로도 또 예쁜 그림이 되기도 하고 5개가 모으면 병풍처럼 그림이 이어지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스티커 모으는 재미로 빵을 먹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께도 그런 감성을 선물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도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 그림이 상상으로는 늘 마치 사업처럼요, 다 대박 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그림도 분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그림만큼은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기 제가 제 SNS 계정에 이것저것 합치면 20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요. 벌써 사실 첫날부터 마트에 들어간 게 모두 품절 상태가 됐고 지금도 품절 상태여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언제 들어올까요? 드디어 나왔네요. 기다리고 검색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로 주문합니다. 선물로 보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첫날부터 품절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화가의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이거는 쇼호스트의 강의인가? 라고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제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그림에 앞서서 제가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hair isn't what I'd seen. The sky's not blue and the field's not green. Wait for me. Wait for me. Wait for me. 네, 방금 보신 영상은요, EBS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들을 이렇게 말소리 없이 영상으로 5분짜리로 만든 영상인데요. 화가로서 혹시 전달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림을 한 점 그리는데 짧게는 뭐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6개월 정도 품고 있는 저의 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명처럼 본명이 지어지기 전에 가칭 같은 것도 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소개를 해드려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한복 입은 처자 이야기가 듣고 싶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 소개와 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한 가지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화가가 1인 창업가 혹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고 사나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운영 방식이라던가 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의력을 내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에요 라는 별명이 있어요 라고 처음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왜 그런 별명이 붙게 됐냐면요.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온라인상에 한 20만 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가수처럼 팬덤 문화가 생겼구나 라는 점에서도 이야기가 붙게 됐지만 생각보다는 좀 젊다. 우리가 화가 하면은요, 보통 중년의 남성분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고흐, 고갱, 피카소, 신윤복, 김홍도 모두 다 남성분들이시죠. 그리고 중년분들이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젊다라는 점에서 이런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제 양력을 좀 쉽게 도식화 해봤거든요. 우선 제가 왜 그림을 시작하게 됐나, 이 질문은 제가 좀 엉뚱하게도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부모님, 저는 왜 미술을 했어요? 저 왜 미술 시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저것 다 했더니 너가 가장 집중 잘하고 좋아하는 게 미술이더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면서도 조금 뻔한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고요.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닐 때는 아직까지는 좀 체벌의 문화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1등을 안 하면은 때리는 그런 화실에 다녔습니다. 좋아해서도 그렇고 좀 무서워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그렸던 화가라서요. 지금도 사실 똑같이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들어오고 친구들이 예중을 간대요. 예고를 간대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갈래요. 저도 갈래요. 이렇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선화예중과 선화예고를 졸업했습니다. 선화예고에서는요, 실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표현은 쓰진 않았지만 재수라는 1년의 뼈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시를 할 때는요, 수시, 정시 두 가지가 있을 때여서요, 저는 실은 서울대에 3번 낙방을 하고 4번째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간절한 일을요, 3번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자신감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수시, 이제 재수 정시 때는 제가 스승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 길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조금 더 안정권으로 이제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긴장을 좀 풀고 내려놓고선 지원을 하니까 그때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 되게 간절한 일이 있으면 힘을 빼는 연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서울대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서울대 합격하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되면요, 저희 이렇게 조별 모임도 하고 그런 수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저도 조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발표도 해보고 싶고 좀 다양한 일을 맡고 싶었는데, 다양한 과가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미대생인 저한테는 뭐를 시켰을까요? PPT 만드는 걸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동양학과라고 PPT를 잘 만든다, 이런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확실히 좀 예체능이다 라고 하면서 좀 무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딱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왜 화가는 배가 고프지? 라는 어릴 때부터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자 저는 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인 게 서울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석사생이 되고 박사생이 되고 이런 과정과 함께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대학교 선생님도 하고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연소 작가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라고 하죠. 거기에서 한국인 2번째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즈지에서요, 저를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에 선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된 교과서에는 제 그림이 8개나 실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 홍보대사를 함께 하면서요, 이제 EBS에서 해요와 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댕기 언니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길을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되게 많이 열심히도 했지만 좋은 기회들이, 운이 저에게 많이 따라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뭐 우울한 감정도 되게 심하고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밝아지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좀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꿈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해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으로 주시는 게 제가 문외한인데요 라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마치 스키 슬로프로 치면 초급 슬로프처럼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미술이 사회와 호흡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꿈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가장 소중한 그림이 있어요. 바로 그 그림 한 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차라는 그림입니다. 영어로는 ups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나의 모자를 차자를 썼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림인데요. 저는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합니다. 뭐든 참 잘 먹기는 한데요. 패스트푸드가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고 또 빨리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디저트로는 몇 배 더 비싼 브랜드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1,000원 안팎의 금액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사람일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요, 이렇게 이모티콘으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면, 만들면 얼마의 수익이 작가에게 갈까요? 계약한 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에이전시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게 창작자한테는 하나 구매하실 때 한 2,500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러면 한 200원에서 500원 사이로 작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보는 꿀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아니 이게 뭘까 싶으실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 그림이 뭘까? 엉뚱하게 생각하기 한번 해볼까요? 좀 이게 뭔가 뭘 확대한 것 같은데 나뭇잎 말린 건가?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거는 제 그림의 저고리 부분입니다. 저는 저고리를 콜라주라는 기법으로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한복을 처음에는 직접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한복이 서걱거리는 느낌이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한복과 한지 참 일맥상통하지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됐더니요. 개인적으로는 더 재미있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마 부분에 먹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한국화, 동양화 하면은 한지, 여백, 선, 먹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왜 먹이 그렇게 특별한가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스승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서양화에도 검정색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화에 있는 먹만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현정아 아직 너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구나. 그건 네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알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그 해답을 이 영상에서 찾았습니다. 한번 영상 같이 보실게요. 관솔이 많이 박혀있는 뿌리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바로 가마에 넣고 불을 지핀다. 하루 정도 가마가 식으면 그을음을 채취해야 한다. 채취한 그을음은 입자가 고운 것과 굵은 것을 분류해야 한다. 아교와 함께 반죽을 할 준비를 한다. 아교는 흔히 소뼈나 사슴뼈, 민어 불에를 녹여 만든다. 먹은 기온에 민감해 봄과 가을에 주로 만든다. 반죽이 완성되면 향료를 넣고 기본 모형을 잡는다. 그 이후에 틀에 넣어 원하는 길고 네모난 기본 모형을 만들어낸다. 성형을 마친 먹은 마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상태. 이것을 자연 바람에 건조하는데 크기에 따라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영상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아궁이에 불을 떼워서 아궁이에 있는 그 흐름을 채취해 가지고 아교라는 천연 물풀로 딱딱하게 굳힌 바가 바로 먹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모든 것이 타고 남은 쟤는 그 사물의 본질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 중에 이건 정말 사물의 본질을 닮았다, 내 주제와 가깝다라는 부분에 이제 화가들은 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한복 중에서도 특히 치마 쪽에 이제 먹을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요. 한복의 치마폭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참 이렇게 넓잖아요. 넓은 것처럼 여기는 참 비밀스러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화가로서 무슨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먹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치마 부분은 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첫 번째로는 구상을 합니다. 뭘 그리지? 이런 고민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자화상이다 보니까, 근데 동세가 있는 자화상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제 보고 그림을 그리고요. 사진을 촬영을 한 걸 기반으로 한지의 스케치를 합니다. 그 뒤에는 인물의 실루엣만을 채색을 하고요. 그 뒤에는 먹만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한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부분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직접 염색한 한지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진정성을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해보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 같이 보실게요. Asia's Heartbeat, 아리랑.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아리랑 TV와 함께 찍은 채널의 아이디입니다. 아리랑 TV가 한국에선 사실 많이 보지는 않는 채널이긴 한데요. 해외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K-푸드라던가 K-팝 아니면 K-뷰티. 정말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렌디한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 그림과 제가 활동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채널 아이디를 함께 촬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화가는 1인 창업가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눠봤어요.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나 했더니 크게 4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화가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흔히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와 강연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는 직업 관련한 그런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미술품 투자라던가 한국화 읽는 방법, 현대미술 이해하기, 혹은 창의력을 내는 방법, 그 이외에도 조선 왕릉에 대해서 화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소개해드리는 것.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강의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거는 한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도 했는데요.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미지 저작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모티콘 같은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면서도 다양한 이제 대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NS도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시 못 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했었던 전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예요. 바로 내숭놀이공원이라는 전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놀이공원을 가자고 조를 정도로 놀이공원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조카 때문에 가려나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곳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어디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라는 생각으로 어른들의 취미 활동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목도 내숭 놀이공원이다 라고 붙여봤어요. 그리고 왠지 막 조용해야 될 것 같고 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기듯이 전시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진행된 전시였는데요. 67,402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이건 거의 코엑스에서 그런 페어 같은 거를 하는 규모와 맞먹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재미있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I fee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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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feeling you. I am feeling you. Just touch me, baby. Yeah, I'm all you need. Yeah, we got the love holographic cards together. Wearing electric. Oh my God, oh my God. You like what you mean? Heaven is for me. We touch, can't stop this love. We touch, can't stop this love. I fee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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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에서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이렇게 조용한 전시장이 아닌 사람이 바글바글한 전시장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베를린이라던가 우리나라가 또 마지막 분단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를린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전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 행사와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연은요, 전공자들에게 이제 실기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비전공자 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지방에도 내려가고 기업에도 가고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대상으로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해주지만 대체적으로 기업 강연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강연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 물론 대규모 강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200명에서 700명 사이의 규모에서 강의를 하지만 더 넓게, 더 좋은 방법으로 파급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EBS와 함께 실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이건 특히나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방송 활동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교육 커리큘럼도 제가 직접 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 미술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활동하는 거 4가지 중에 3번째 갈래인 컬래버레이션, 이미지 저작권 사업 과연 뭔가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활동 영역을 4가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전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강의, 강연, 그리고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대외 활동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3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트 컬래버레이션 그거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뭔가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만 한다라고 하긴 참 어려워요. 바로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재미있는 사례 3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왼쪽 그림인 필라와 추파추스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되게 위트 있고 정말 재미있게 갖고 싶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의류 브랜드랑 식품 브랜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네 라고 봤는데요. 경쟁자끼리도 만납니다. 바로 루이비통이라는 고급 브랜드와 스프림이라고 스트릿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 2개가 만났더니요. 동이 나서 못 샀다. 오히려 가짜가 더 많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정말 핫한 제품이 됐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고 위트있게 진행했던 사례가 펜디와 필라의 만남입니다. 바로 시작 글자가 F라는 게 같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로고를 함께 겹쳐가지고 좀 재미있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활동한 지 8년, 9년 차이다 보니까 코카콜라, 동계올림픽, 네스카페,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영화 홍보까지 20세기 폭스의 홍보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이 뒤에 1초도 안 되는 영상이 지나갑니다. 이거는 평창올림픽, 코카콜라, 그리고 저 이렇게 3자 콜라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초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그리는 시간 1달 정도 걸리죠. 그리고 굉장히 수정사항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나라인지 특정 지으면 안 되고 또 성별도 잘 안 보여야 되고 또 워낙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이다 보니까 컨펌의 과정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또 재미있게 진행이 돼서 저에게 또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여서 과연 좋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SNS의 장점은 정말 즉각적인 숫자의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는 페이스북에 1억 팔로워가 있을 만큼 정말 영향력 있는 페이지인데요. 보통 가장 핫한 연예인들을 쓰죠. 근데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은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고 눈에 띄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맞는 학원을 다녔잖아요. 맞지 않기 위해서 100장 1000장에서 1등이 돼야 했었던 저의 노하우를 살려서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좋아요 개수가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영화 홍보와 함께한 사례도 보면요. 보통 요즘 많이 하는 게 영화 홍보가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이 영화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무래도 20세기 폭스 같은 경우 특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 중에 유명했었던 게 뭐 아바타라던가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이런 거 이 중에 꼭 하나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지역 맞춤형 광고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은 알리타를 그려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얘기해주는 동영상보다도 더 많은 좋아요를 받게 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렌즈 회사랑도 함께 일을 해봤어요. 근데 렌즈가 또 까다로운 제품 중에 하나였던 게 너무 제품이 작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함께 찍었더니요. 연예인 CF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과 반응이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방송국과도 함께 협업을 하는데요. 바로 MBC 연기대상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같이 보려고요. 영상으로도 편집해 왔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우리카드와 함께 했었던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카드의 정석 시리즈라고 해서 800만 좌까지 돌파를 한 그런 제품인데요. 아마도 오늘 지갑 속에 싹 보시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의 카드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탄생이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미팅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 하시고 싶은지, 보통은 일단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라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끊임없이 토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타임테이블을 이제 작업 계획을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안을 내드리면서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을 또 제품에 적용하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가지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카드 회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 드리고요. 이 컬래버레이션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마인드맵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카드의 고민도 충분히 알겠고 되게 어려운 미션을 주셨어요. 한번 지금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에서 시작이 된, 이제 우리은행이 모회사이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들이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또 매출 증대로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고민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여서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쏘삼 카드입니다. 제목도 좀 재밌죠? 소주 삼겹살 카드인데요. 주 52시간이 도입이 되면서 회사원들의 저녁 6시, 5시 이후에 매출이 크게 늘었대요. 그래서 그때 카드 소비를 많이 하세요 라는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회사들이랑 일을 해봤지만 금융권이 가장 이제 경직이 돼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잘 해나가야 되는 건 제 역할이고요. 그래서 밤 하늘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제 불꽃놀이를 형상화할 수 있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돋보기를 보고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저거는 사실 불꽃이 아니라 소주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이 아니고 우리처럼이라고 한번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카드 하나가 나오기까지, 그 카드 시리즈 하나가 나오기까지 몇 개의 시안을 제작했나 라고 한번 세봤더니요, 297개의 시안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요, 사실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의 카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쟁사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요, 되게 핫한 연예인을 체크카드에 딱 넣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굉장히 발급이 체크카드다 보니까 연회비도 없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11만 좌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카드의 정석 시리즈는 8개월 만에 200만 좌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는요, 카드 업계에서 브랜드 지수가 한 8위 정도 되는 브랜드였는데요. 저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은행 업계 1위, 전체 카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나면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언론 노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언론이 자연스럽게 기사를 내주는 그런 결과까지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 혼자만 해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 연구원진들이랑 이제 진행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저희가 강연 주제 2번째까지 왔고요. 마지막 강연 주제 3번째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창의력을 내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왠지 인공지능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고 그런 두려움들 많으시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군 1위는 바로 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화가의 영역을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가라면 굉장히 창의력이 넘칠 것 같고 늘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 같고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실제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 그림이 완성되기도 전에 다음 그림에 아이디어가 막 샘솟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는 막 쥐어짜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한 결과물인데요. 한번 그 꿀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꿀팁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을 관찰하자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학자인 다니엘 카너먼 학자도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인간의 자아는 두 가지가 있대요. 경험자와 기억자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 이 순간은 경험자이고요. 그리고 내일 생각하는 건 기억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자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거는 싹 날려버리고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일들만 머릿속에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아이디어는요.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밥을 먹는 순간, 당구를 치는 순간, 화장을 하는 순간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지나쳤던 그 순간들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무심코 지나쳤었던 일상들을 낯설게 보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낯설게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저는 이 두 번째 팁을 아이디어 속에서 뛰어다니자 라고 잡아봤는데요. 이거는 스캠퍼라는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SCAMPER 이거를 다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밥 에머리라는 분의 이제 발상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로 C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결합이에요. 컴바인인데요. 제가 신데렐라를 보면서 어릴 때 매번 보던 그런 공주 이야기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발이 뛰다가 벗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신고 뛰어야죠 다시. 아니면 죽고 뛰거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일화처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한쪽 더 벗고 뛰든가 그런 방법인데 왜 신데렐라는 한쪽만 두고 뛰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획적이었다. 신데렐라는 일부러 한쪽을 벗고 갔구나. 왕자는 낚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데렐라가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월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더 한국적으로 다시 제가 재해석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해서 마차가 아닌 가마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신데렐라 속의 호박마차와 전통 가마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실 때는요, 이제 스캠퍼 기법을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생각을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뭐 바꿔보기도 하고 뭐 해봐도요, 이길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학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미국의 물리화학자이기도 하고 노벨 화학상도 타고 노벨 평화상도 타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이디어로 끝난다. 정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아는 정말 천재 예술가이자 건축가이자 철학자이자 시인이고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정말 다방면의 전문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피카소 전공자가 아니어도 피카소는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피카소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때는요. 다작을 많이 한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점 정도의 작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운데 있는 그림이 8살 때 첫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91세에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근데 개수가 있고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나눠봤어요. 왜냐면 피카소 발톱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욕심에서 한번 나눠봤더니요. 8살 때부터요. 주 5일 근무 이런 거 없이 3일에 한 점씩 완성을 해야지 이걸 달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글을 하나 쓴다라고 해도 되게 대단한 수치잖아요. 3일에 하나를 뭔가 창작을 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들을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4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팀원들과 공유하자인데요. 아니 작가는 전 처음에 골방에 앉아서 혼자 그림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미술가들의 사례를 보니까 협업이 기반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는 팀원들과 함께 짜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일 것 같은 그룹의 사례를 찾아봤어요. 바로 픽사를 찾아봤더니요. 픽사에서는요.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기법이 있대요. 몇 가지의 규칙들이 있어요. 화면에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쨌든 규칙을 좀 가지면서 저희가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가지고 제가 저희 팀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은 발표 문화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오늘 적용을 해보셔도 참 좋은 기법인데요. 6명이 둘러앉아서요. 3개의 아이디어를 5분 내에 내는 거예요. 3개의 아이디어를 5분 내에 쓰고 종을 땅 칩니다. 그러면 제 종이를 옆 테이블한테 주고요. 또 그리고 5분 내에 3개의 아이디어를 또 쓰고 또 옆 테이블에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몇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바로 30분 내에 108개의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되게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난 좀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라고 하면 108개 아이디어 중에서 다른 사람은 안 쓴 것 고르시면 되고요. 난 좀 대중적인 평이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라고 하면 중복되는 아이디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패러디를 하라 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이 패러디의 사례는 정말 많은 광고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그 광고의 인용 사례를 같이 동영상으로 보실게요. 비 오는데 무슨 생각해요? 연기 생각? 내 생각? 술 생각. 나이스. 술안주로 좋은 피코크를 한 번에 쓱. 신세계적 쇼핑 포털 ssg.com. 네, SSG라는 회사의 광고인데요. 여기에서 물론 SSG를 가지고 이제 초성 게임 하듯이 했었던 것도 참 인상적이지만 저는 화가로서 미술적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색채로 어떻게 저렇게 구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명화와 굉장히 닮은 구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아니 저거 표절 아니야? 뺏긴 거 아니야? 라고 해주시는데 사실 예술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넓어요. 이게 몇 가지 단어를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마주라고 해서 서양 화가들이 정말 많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프랑스어로 감사, 경의, 존경을 뜻하는데요. 자신이 존경하는 작가나 영향을 받은 작품에 보내는 헌사로서 특정 장면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림은 들라크루아의 작품인데요. 오른쪽에 반 고흐가 똑같이 오마주한 그림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임모라는 기법인데요. 동양화에서 많이 쓰이는 6법, 6가지 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인의 그림을 본떠서 그리면서 그 기법과 정신을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티브라는 기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티브는요, 예술 창작 혹은 표현의 제작 동기, 원동력, 영감의 표현 의도가 유발되는 주제나 소재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거는 왼쪽에 앵그르의 작품을 보시면요, 본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한 명을 딱 그렸다가 이제 군상을 그릴 때 저 여인의 뒷모습을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저처럼 이제 1월 오봉도를 조금 재해석한 그림들이 참 많은데요. 아래 그 상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디라는 영역도 있어요. 패러디는요, 누구나 아는 것을 사용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면 모나리자가 하나 꼽힐 것 같아요. 모나리자는 정말 많은 화가들이 패러디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패러디를 했는데요. 이렇게 뱅크시라던가 뭐 앤디 워홀, 리슈타인, 마르셀 듀샹 등의 정말 미술사에서 굵직한 작가들도 패러디라는 영역을 활용해서 본인의 의도를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패러디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저는 천지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재해석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는 왼쪽은 인간의 영역이고요, 오른쪽에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 뒤에 보이는 약간 붉은색이 인간의 뇌를 뜻한다, 심장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땅에 있는 인간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에다가 한복과 결혼 이야기를 더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영역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인간의 영역에는 결혼 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결혼이 사실 뭐 개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속화에서 표현된 시댁들을 모아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아서 본인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는요, 제가 제목을 이거는요, 육아 전쟁이라고 붙여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폴레옹을 표현한 그림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높은 업적이 있으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됐었잖아요. 뭐 이렇게 카메라라던가 뉴스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업적들을 이제 화가 여러 명을 불러서, 야, 내가 이번에 알프스 산맥 넘은 거 알지? 그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림으로 그려봐 라고 시켰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웅시 되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걸 잘 뚫고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어머님들이 정보도 너무 많아지고 본인 일도 챙겨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기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칼 대신 먼지털이와 고무 장갑을 끼고 우는 아이를 업고선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 옛것이라던가 익숙한 것들을 잘 차용을 해서 본인 의견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에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라고 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선생님들의 사업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저희가 시간이 아쉽게도 끝났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조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 계정만 13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에는 다 하나씩은 있을 텐데, 거기 메시지라던가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글로벌 문화 경제 포럼 선생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나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그때 다시 뵙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화가 김현정이었습니다.